1월 2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은 처음 이렇게 터졌을 때는 영문들을 다 모르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권력에 의해서 덮여지거나 왜곡되거나 대체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결국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살아남아서 권력을 통째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 최순실 사태 때 고영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반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손혜원과 김태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습니다마는 폭로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KBS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에 파견된 특감반이 무슨 비사실을 있다, 수사 중인 건설업자를 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골프를 쳤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부산파와 임종석 간의 권력투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새로운 비리 폭로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내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임종석이 비리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임종석 비리를 가져오라 했다. 자, 이것은 흘러가듯이 한 구석에 나와 있던 부분이었고요. 또 김태우 수사관이 목포 손혜원 타운 의혹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청와대는 손 의원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손 의원 말만 듣고 그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공정하게 정말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약자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준다면서 자신들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는 말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종석 비리를 박영철이가 가져오라 했다라는 말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는 임종석이가 마치 청와대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듯 보였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밖에서 지금 부산파나 또 무슨 홍석현 씨가 하는 팀, 이런 팀들이 내년 봄에, 작년에 제가 말을 했죠. 내년 3, 4월 경에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임종석과 이낙연 라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소문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임종석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새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박형철이가 반부패 비서관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이 부하였죠.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말입니다, 수사팀장을 할 때 박형철이 부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형철이 지금 청와대로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조국이 밑에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교체되는 백은우 민정비서관, 또 공직기강 비서관 있죠. 변호사 TV에 노다간 그런 사람보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중에서 제대로 검사로서 수사를 해본 사람은 박형철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철이가 지금 기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박형철이가 임종석이 비리를 가져오라 했다. 제가 이 사건 초반 11월 말 12월 초 정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임종석의 비리를, 즉 청와대 권력 핵심의 비리를 이 김태우 수사관이 건드렸다가 그것이 내분이 벌어지고, 그렇게 내분이 벌어지니까 김태우를 책임을 미루고 좋게 달래서 내보냈다가 이제 임종석 쪽에서 반격이 들어와서 김태우가 팽당했고, 그럼 김태우가 화가 나서 자신이 믿고 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는데, 임종석에 대해서 거기에 조국과 박형철이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오리발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권력 핵심에 관한 비리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VIP와 관련이 있는 아주 권력 핵심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했죠. 사실은 저는 손혜원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습니다. 손혜원에 대해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자기들끼리는 은밀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간에는요, TV에 출연해서 정권 편을 정권 탄생 직전부터 열심히 들던 한 젊은 변호사가, 그 사람은 권력 핵심과 아주 가까운데, 자, 요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세요. 암호화폐로 거액을 벌어서 지금 좀 잠수를 탔다.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권력 핵심이 엮여 있을 것이다 라고 봤죠. 근데 실제로 지금 방송가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은 뭐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하고 다녔고요. 그렇다면 지금 권력 핵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 행위들이 상당히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런 소문의 일단을 김태우가 동향으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살짝 흘린 이 문제도 세월이 가면 또 하나의 스캔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우가 손혜원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향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혜원이 목포에 저렇게 낡은 집들을 적산가옥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김태우가 충분히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권력 핵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특히 이 ICT 쪽에 눈이 밝은 사람들, 권력 핵심 안에요. 자,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밝은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충분히 알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의 변호사가 떼돈을 벌었으면 나머지는 더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태우가 알고 있는 폭과 깊이는 훨씬 넓고 깊은데, 김태우는 동향에 대해서는 자신도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죠. 왜? 권력 핵심의 비리를 김태우가 듣기는 했지만은 동향이 증거로 이렇게 확인되어야 첩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향이 첩보가 되기에는 김태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박영철 비서관이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고
이렇게 공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참 순진한 게 그 조국을 위해서 충성심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조국 민정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조국을 위하여 하면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를 가져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를 가져오라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임종석이가 이 사태가 터진 직후에 그만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태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임종석은 몇 달 더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쨌든 임종석의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국이 문재인이 아르헨티나를 그 G20 회의를 갔다가 체코 들러서 아르헨티나 갔다가 뉴질랜드로 해서 들어오자마자 12월 초입니까? 조국을 만나서 신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신임을 한다라는 부분은 임종석과 조국의 싸움에 대해서 조국한테 신임을 한다라고 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직후에 그로부터 한 3, 4주 뒤에 문재인이 임종석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만둔 것은 1월 10일 이렇게 전으로 그만뒀지만은 임종석은 사실상으로 그때 이미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석이 권력을 그렇게 장악하면서 이렇게 날뛰다가 왜 갑자기 순한 양처럼 쫓겨나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의 임종석의 약점이 조국한테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종석이 더 대항하고 맞붙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물러가는 방법을 택한다는데 자, 정권도 임종석을 기분 나쁘게 내보냈을 때는 대북 관계나 여러 가지 정권 내에 은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임종석의 부하들이 지금 청와대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드러내야지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무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같이 그만둔 부분을 보면 오늘 둘 다 하나는 UAE 특보 하나는 이라크 특보를 시켜줬더라고요. 세상에 대사가 있는 나라에 이라크도 한국 대사관과 대사가 있고 UAE도 그런데 별도로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제 눈 뜨고 나서 처음 봤습니다.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한병도는 임종석의 오른팔입니다. 전대협 때부터요. 그러니까 한병도 임종석만 콕 찍어서 드러낸 부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임종석계에 대한 숙청이 나름대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승진을 기대했다가 안 된 부분은 자, 어제 월간 조선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전체에서 15명이 승진하는데 수사관 중에 지방도 골고루 하나씩 해줘야지 청와대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에 파견되는 특감반원 등에게는 승진을 안 해준다 하고 데려왔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김태우가 승진 추천이 받을 때까지는 잘 됐는데 자, 호남계의 한 명이 민정비서관실 산하에서 또 승진 대상으로 경합을 했는데 결국 임종석 등위민은 그 사람이 됐고
이 김태우는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어제 월간 조선 보도의 내막입니다. 부산파와 임종석파의 갈등, 좀 낮은 부분만 보고 쓴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김태우 입장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내가 왜 밀려서 승진시킨다고 내보내고 우리 팀도 다 내보내주고 기분 좋게 왔는데 왜 나를 제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김태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조국이나 박영철 쪽에서 김태우의 비리를 좀 수사했을 부분이 있고, 특히 민정에 있던 그 승진한 사람들 관련 쪽에서 지금 김태우의 문제들을 강하게 제기했을 수 있죠. 백운우가 민정비서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이 조국 민정수석 안에서도 박영철 라인은 조국 미치고 공직기강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백운우는 조국 밑이 아니라 임종석이 미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태우가 밟혔고, 그 밟힌 김태우는 화가 나서 따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김태우에 대해서 겁을 주려고 지금 골프 친 부분이라든지 언론에 유출한 부분을 걸고 넘어왔고, 또 이 경찰에서 조사 중인 지인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탐지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맞아 떨어져 가요. 자, 그러면 김태우가 보고한 내용 중에 임종석에 관한 내용이나 최순실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태우는 가만히 보면 함자식 썩썩 흘렸다가 민주당의 중진이 모래사업에 척근히 관여해서 어쩌고 밀어줄라 했다. 이런 것도 또 송영길이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김태우의 지금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썩 흘렸다가 나중에 또 하나씩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우가 말한 부분 중에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물론 민정수석실이 국가예산을 허위로 청구하고 집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또 조국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임종석 비리를 갖고 오라 한 데 대해 박형철이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특감반 데스크 같이 내근을 보는 사람이 출장 외근처럼 돈을 받아갔다라는 것도 업무 시간이나 퇴근 후에 정보 활동 등을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특감 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한 추가 의혹 제기로 공익신고자 지정을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이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며 동의서를 강요했고,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거나 휴대전화 명의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수 있음을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찰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어제 문재인은 임종석을 UAE 특임 특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을 했을 겁니다. 임종석이 그만두고 나면 아마 북한 문제 등 관련 외교 안보 북한 특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북한 특보라고 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비밀리에 북한에 왔다 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보로 임명을 하되, 그래도 임종석이가 현직에 있을 때 UAE에 마치 지가 끈이 있느냐? 있으면 뭐가 있을 겁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되기 전에 임종석이가 뭐 UAE 가보기라도 했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임종석이 UAE의 일을 지가 마치 전담인양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UAE 특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병도는 2009년부터 한국 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연기권이 있다 해서 이라크 특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요. 임종석은 한 UAE 외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남북 협력 과정에 대해서도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임종석 특보 임명은 교체 전부터 논의되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내년에 선거에 출마할 거고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지만은 특보가 되면 카드가 하나쯤 나갈 거고 청와대 특활비로서는 또 사무실이 제공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특보 사무실은 창성동 별관에 마련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백원우 지금 민정이 물러가고 민정비서관요. 그 자리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백원우가 선거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원우는 임종석 사람에 가까우니까 전대협 출신이니까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와대에 비서관 자리가 몇 개가 바뀌었어요.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인데 앞에 말한 새로 된 김영배 구청장 포함해서 구청장이 이 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주사파 전대협 출신들이 살살 빠지고 그 자리에 아마 이 행정가 출신들이나 지방에 정치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력은 조국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조국이 문에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